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청의 강로사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얼른 탭스 공부 빨리빨리 끝내시고요. 그 시험 결과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 시험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적중 예상 특강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문제 미리 먼저 풀어보고 오시는 거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은 효과가 반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풀어보고 오셔서 저랑 같이 분석을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여러분들한테 한 문장을 드릴 거예요. 그 한 문장에 어울리는 응답을 찾아주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기 전에 어휘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destination이죠. 바로 목적지를 얘기를 해요. 사람이 가는 목적지 혹은 뭐 소포 따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달이 되어서 가는 목적지, 이런 모든 목적지를 다 destin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보도록 할게요. commute, 이렇게 발음이 나죠. 뒤쪽에 액센트가 가고요. 이거는 통근하다 혹은 통근, 이렇게 동사와 명사로 다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베이스가 학교가 되게 되면은 통학으로 의미가 살짝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발음해 볼게요. venue, 한 번 더 venue. 자, 요 단어는요. location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location은 너무 기본적이고 쉬운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는 venue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We need to book our train tickets today. The trip might be crowded. 자, we need to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we should랑 비슷하죠. 이것은 어떤 의도를 표현하는 문장의 시작일까요? 바로 조언을 하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조언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어울리는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내용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We need to 뭐 해야 되겠다. Book our train tickets today. 오늘 우리가 기차표를 예약을 해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The trip might be crowded.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언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 상태에서 보기를 하나씩 들어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A. It was the cheapest way to travel to our destination. 자, it was. 일단 과거 시제로 시작하는 것부터 벌써 찜찜하죠, 그죠? 아직 가지 않은 여행이고 이제 앞으로 예약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난데없이 과거 시제가 온 것부터가 이미 오답이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eapest way면 가장 싼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Travel to our destination. 우리 그 목적지로 가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약을 해야겠다 하고 말하는 이 문제의 의도랑은 전혀 관련이 없네요. 다만 trip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딘가 관련되어 보이는 travel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오답에 지나지 않죠. 이 B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죠. B. I usually take it to commute to work in the morning. 자, take라는 동사는 어떤 transportation을 자기가 타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나는 보통 그것을 타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o commute to work, 그러니까 출근하는 거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출근할 때 그것을 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train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표를 예약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C번으로 가보죠. C. There will still be plenty of seats available. Don't worry. 자,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Still be plenty of seats 했어요. plenty of 하면은 많은 거죠. 그래서 자리가 꽤 많이 available 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우리가 뭐뭐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조언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 라고 거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C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죠. D. The venue was completely sold out last time I checked.
자, the venue는 뭐예요? 아까 우리 체크했었죠? location,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그 장소는 was, 이렇게 또 과거 시제가 나왔어요. 역시 우리는 저 과거 시제에서 오답인데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장소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다 어땠냐면 매진이 됐었어요. Last time I checked, 내가 지난번에 체크해 봤을 때 그 장소는 완전 다 매진이 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기차표와는 관련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과도 역시 관련이 없고요. 어딘가 모르게 뭔가 예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기차표를 예약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 조언에 대한 응답으로는 맞지가 않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we need to라는 첫 번째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면 조언이거나 혹은 we should 역시 마찬가지예요. you should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언을 할 때는 두 가지의 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조언을 이렇게 수락해서 그렇게 하자라던가 그러지 말자 이 두 가지만이 가능한 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관련이 되어 보이는 단어를 이용한 오답들 다 제껴주시고요. 왠지 transportation, 이 트레인을 들은 사람들을 또 낚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타요 이런 얘기들 또 제껴주시고요. 그래서 조언에 대해서 수락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수락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락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다. 자리 꽤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답 C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ac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바로 거래, 매매, 처리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complete 하게 되면 가능한 최대한 하지만 완료하다나 기입하다 이렇게 동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 Is there a bank around here? I need to exchange some money. 자, is there? 하고 물어봤어요. 뭐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비동사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은행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본인이 왜 은행을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I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냐면 exchange some money. 환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요. 라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목적까지 밝혀가면서 결국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 주변에 은행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가능하겠어요? 있다, 없다 이런 이해가 가능하겠죠. A. We can offer you a credit card for no extra charge. 자, 우리는 당신에게 크레딧 카드 줄 수 있어요. For no extra charge.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부과되는 그런 비용 없이 크레딧 카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뭐 은행이라던가 크레딧 카드 이렇게 금전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그런 돈과 관련된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은행이 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은행 있습니다, 없습니다. 요 얘기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B. The nearest one is just around the corner. 자, the nearest one 하면 뭐야? 가장 가까운 원이 뭘 받는 거죠? 바로 은행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은행은 바로 모퉁이를 돌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B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체크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C번, D번 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C. The transaction was completed yesterday. 자, the transaction, 그 거래가 was completed, 바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yesterday, 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왠지 은행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 은행이 이 근처에 있나요? 이거랑은 관련이 없죠. D. I am almost completely broke. 자, 여기서의 broke는 무슨 얘기냐면 무일푼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 almost completely broke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거의 완전 파산 직전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은행 있나요? 랑은 역시 관련이 없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 특히 is there 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의미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뭐뭐 있나요? 라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일반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반 의문문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사실 있다, 없다와 관련되어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yes 혹은 no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간접 응답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데 자, B번에 보면은요. yes there is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the nearest one 바로 은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은행이 바로 모퉁이를 돌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있음을 의미하는 간접 응답 B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Part 2로 가보도록 할게요. Part 2는 세 턴의 대화 끝에 어울리는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A가 이야기를 하고 B가 이야기를 하고 다시 A가 얘기를 하면 세 턴이 마무리되죠. 자, 그 다음에 B가 하면 어울릴 만한 말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A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토픽을 캐치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토픽에 대해서 B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입장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에 가장 어울리는 답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어휘 weather plus man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일기예보를 하는 일기예보관을 얘기를 하겠죠. 일기예보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3. The forecast calls for rain for the whole weekend. 자, forecast가 바로 뭐예요? 예보예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자, weather forecast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거 뭘 얘기했냐면 rain, 비가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For the whole weekend, 즉 주말 내내 비가 올 거래요. 일기예보가 그러는데 주말 내내 비가 올 거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Oh no, I was planning to have a picnic this Saturday. Oh no 하면서 안 돼 하고선 이렇게 약간 감탄사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I was planning to 했어요. 내가 애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의도라던가 애초의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과거 진행형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I was planning to 했어요. 나 원래 뭐뭐 할 계획이었는데 이 얘기죠. To have a picnic this Saturday. 나 요번 토요일 날에 소풍 갈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주말 내내 비가 온다니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You better reschedule for another day.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주말 내내 비가 온다라고 forecast에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 You better reschedule. schedule이라는 동사 앞에 reschedule이니까 다시 일정을 잡다죠. You better reschedule for another day. 너 다른 날로 바꾸는 게 좋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B가 할 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내가 다른 날로 스케줄을 바꿔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A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A. I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자, look forward to라는 표현 보시면 무슨 뜻이죠? 바로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다시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A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죠. 자, B번 들어보도록 하죠. B. The weatherman says it will be fine. The weatherman, 즉 그 forecast 하는 사람이 It'll be fine,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죠. 주말 내내 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과 지금 맞지 않는 B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C번은요. C. That sounds like a great picnic location. That sounds like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들린대요? A great picnic location. 정말 괜찮은 소풍 장소처럼 들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비가 와서 reschedule 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어울리지가 않네요. D번은요. D. It didn't rain too heavily, actually. 자, it didn't rain too heavily actually. 사실 이거 과거형이에요. 사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제도 틀렸고 지금 내용이랑도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평서문이에요. 평서문은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게 좋겠어요. 흐름상 지금 이 사람은 소풍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온다 그러니까 리스케줄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답변에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리스케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실망을 표현하는 것. 앞에서 보였던 입장과 계속 일치하는 A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4번에는 딱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꼭 외워둬야 돼요 하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만한 그런 어휘는 없네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 4. How can I help you today? 자, How can I help you today?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이 대사는 일반적으로 점원들이 주로 많이 하는 대화가 되겠죠. I'm looking for some shoes for my son. I'm looking for 저 뭐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냐면 some shoes for my son. 우리 아들에게 줄 신발을 찾고 있습니다. What size is he? 자, 맨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What size is he? 그랬습니다. 자, what 다음에는요, 이렇게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이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 아들 발 사이즈가 몇이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사이즈에 관련된 답변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겠죠? 의문사를 이렇게 what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A부터 들어볼게요. A. These are our best-selling shoes. 자, 이거는요, 제일 많이 팔리는 신발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이즈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답 처리. B. I guess I'll try on the red ones. I guess 했어요. I think랑 똑같은 얘기죠. I think, I believe 다 비슷한 얘기예요. I'll try on the red ones. 빨간 신발을 신어보는 게 좋겠어요. 게다가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 신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신발을 이야기하던 흐름과 어울리지가 않네요. C. Great. I'll get them for you. 자, great. 좋아요 하면서 I'll get them for you. 이런 거는 사실 점원이나 할 만한 말이죠. 그래서 손님이 뭘 찾고 있다라고 할 때 점원이 찾아다가 주면서 할 만한 말이기 때문에 역시 오답 처리. D번으로 가보죠. D. I'm not sure. He only just started walking. 자, 이렇게 의문사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정보를 주지는 않지만 다른 답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오답만 잘 처리해도 D가 답인가 봐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의문사를 이용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정보를 주거나 혹은 정보 없음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정보가 없지만 뭔가 이 둘이 정확하게 이 둘이 아닌 다른 제3의 답도 가능한데,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하진 않은데요. He only just started walking. 저 막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이즈를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는 D번을 여러분들이 저 의문사에 어울리는 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제3의 응답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이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오답만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해도 충분히 답을 골라내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5번 문제는 Part 3예요. Part 3는 긴 대화, 한 6에서 8턴 정도 되는 대화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서 질문에 답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응답, 이제 어울리는 응답 찾는 건 이미 다 끝났죠. 자, 그럼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다 어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exhausted라고 얘기를 하면 기진맥진하고 무언가 다 써버린 걸 얘기를 하고요. resident 하면은 거주하다,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resident 혹은 거주하는이란 형용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자, 요게 이제 동사가 돼서 거주하다가 되면 reside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renovation은 수리, 그 다음에 수선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의미로 혁신, innovation처럼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complex는 복잡한이라는 의미 혹은 복합 건물, 그래서 우리가 apartment complex라고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고요. proper 하면은 적절한, 제대로 된, 올바른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5번의 문제를 들어볼 건데요. 5번은 part 3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사고의 스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죠. 자,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보도록 하죠.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neighbors. 자, between two neighbors와 같이 어떤 대화인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두 이웃 사이의 대화다라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believe the elevator is still broken. I can't believe 다음에는요.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나쁜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the elevator is still broken. 엘리베이터가 아직까지도 고장이 나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안 좋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다음에 나오는 여성은 반대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맞장구를 쳐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I know. I'm exhausted after walking up these stairs every day. I know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하고 있네요. 역시 이 다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여전히 고장나 있는 것처럼 무언가에 대한 불만의 표현을 더 할 텐데 I'm exhausted after walking up these stairs every day. 매일매일 이렇게 걸어서 올라다니니까 너무 기진맥진하게 힘드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here are so many problems with this building.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아파트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Yep, my heating was off all last week. 자, yep 하면서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라 heating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구체적인 디테일이죠. 이렇게 히팅 히터도 저번 주에 계속 고장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죠. I think we need a new management company. 자, 여기에 대한 솔루션. I think 뭐라고 생각하냐면 we need a new management company. 회사를 좀 갈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냈더니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agree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죠. That might help. Maybe we should talk to the other residents. 여성이 지금 동의했어요. That might help.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아마도 우리는 다른 residents, 거주자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은 질문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Question.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conversation? 자, 메인 토픽 이렇게 중심 내용,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메인 토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보기를 명사형으로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A번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들어보도록 하죠. A. A renovation project in an apartment. 자, a renovation project. 그 한마디로 뭐냐면 수리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언가가 고장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지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면 고장이 나 있으니까 수리를 할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그러면 직접 수리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계획이 얘기가 되어야지 돼요. 아직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고장나 있는 상황에 대한 언급만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오답 처리해 주시고요. B. A disagreement between residents of a complex. 자, 단지로 쓰인 컴플렉스예요. 복잡한 아니고 앞에 관사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명사로 사용이 된 거 아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단지의 어떤 거주자들 사이에서의 disagreement, 즉 의견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 resident라는 말이 맨 마지막 문장에 잠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맨 마지막 쪽에 등장을 하는 것이 메인이 되기는 힘들죠. C. The failure to supply a proper heating service.
자, proper heating service를 제공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heating 시스템은 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의 그 하나의 어떤 근거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 근거들은 전부 다 디테일이 될 수 있고 그런 디테일들은 메인 문제 답이 되기는 너무 자세하죠. D. The problems with the management of a building. 자, 빌딩 매니지먼트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어서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큰 그림을 찾아야 되는 메인 문제, 중심 내용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잘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점 꼭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6번 문제는 네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한 사람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듣고 나가지고 답을 풀이를 해주시는데 특징은 뭐죠? 문제와 그 담화와 그 다음에 질문은 2번을 들려드린다라는 점 그리고 보기는 1번만 들려드린다라는 점이 특징이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풀기 전에 어휘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Part 4, 5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어휘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뭐 4-5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Part 1, 2, 3의 4-5문장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긴 문장 안에 포함이 되어서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해를 하는 것이 4, 5를 좀 고득점으로 마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 나와 있는 prestigious 하면은 명망 있는 인류의, 우리가 인류의라는 약간 프리미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orkshop은 회사에서 가는 말 그대로 workshop, 연수회를 얘기를 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장을 의미할 때도 workshop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패널이라는 표현은 판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뭐 금속판이나 천조각. 하지만 우리가 TV 프로그램 같은 거 얘기할 때 패널들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토론회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MC로 나와 있는 그런 그 무리지어서 나와 있는 그 사람들도 패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또 패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계기판을 또 패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showcase. 이 역시도 우리가 요새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어떤 사람의 재능이라던가 아니면 장점 같은 것들을 알리는 공개 행사.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해요 하면서 대중에게 알리는 어떤 그 공개를 하기 위한 행사로 여러분들이 showcase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열장, 무언가를 이렇게 좀 그 장식장 같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열해 놓는 그런 어떤 그 가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쇼케이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diagnosis 하면 어떤 병을 진단, 그죠? 진단 자체를 우리가 diagnosis. 자, 그 다음에 ventilator. 원래 ventilator 하면은 환풍기를 얘기를 해요. 공기를 갈아주는 환풍기. 하지만 의학적으로 ventilator 하게 되면 산소 호흡기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dialysis 하게 되면은 어떤 투석, 그죠? 특히 신장병 환자들이 이제 피를 갖다 이렇게 투석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dialysis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의 담화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6. Next month, Ottawa will for the first time play host to the prestigious MedTalk Bio Conference. 첫 번째 문장은 일단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조건 잘 들으셔야지 되는데요. 자, 다음 달에 하면서 Ottawa라고 시작을 하죠. 자, 우리는 흔히 오타와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요. 캐나다의 수도죠. Ottawa라고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음이 어떤 식으로 원어민들 사이에서 발음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나 오타와 아는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음원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이름은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Ottawa라고 발음이 난다라는 그 사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Ottawa가요 will for the first time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커마가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죠. 처음으로 play host to the prestigious MedTalk Bio Conference. 이런 컨퍼런스 앞에 거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컨퍼런스구나 하면서 MedTalk Bio니까 결국은 약간 의료랑 관련된 컨퍼런스구나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Ottawa가 처음으로 이러이러한 컨퍼런스를 열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컨퍼런스에 대한 어떤 설명이 더 이어지겠죠. Running from June 3rd to 7th, it will feature talks by a variety of high-profile doctors, politicians, and professors, as well as workshops and panel discussions. 자, 이렇게 날짜 얘기해 줬어요. 이 날짜 처음 들을 때부터 받아 적어 놓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날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 2 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렇게 날짜 얘기해 줬고요. 어떤 것들을 특징으로 삼을 것이냐면 talks, 그죠?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그런 턱들이 이루어지냐면 굉장히 좀 유명한 어떤 의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뭔가 의료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워크숍이라든가 패널 디스커션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네요. This year, the conference will include a showcase of the most recent medical technology, from AI-driven diagnosis programs to the latest in ventilators and dialysis machines. 자, 그러면서 올해는 이 컨퍼런스가 뭐 얘기를 할 거냐면 뭔가를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The most recent medical technology. 가장 최신 의료 기술들에 대한 소개가 포함이 될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from, 뭐부터? AI의 바탕을 둔 어떤 진단 프로그램부터 어디까지? 최신 산소 호흡기나 혹은 투석 기계들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최신 어떤 의료 기술들에 대한 소개가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If you work in the medical industry, this is one event you do not want to miss.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당신이 의료산업 부분에서 일을 하신다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행사입니다. Reserve your tickets today by visiting the conference website at www.medtalkbio.org. 자, 이 웹사이트 주소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이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Reserve your tickets. 티켓을 예약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접속을 해서 예약을 하시겠죠. 자, 세 번째 단계로 우리는 이 대화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질문을 확인을 하실 차례죠.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자, 이 어나운스먼트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커렉트 문제는 여러분들이 OX 퀴즈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옳은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아닌 것들은 제하고 맞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A. The conference is held in Ottawa every year. 오타와에서 매년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앞쪽에서. B. Only medical professionals will present at the event. 자, 이런 식으로 only 해가지고서 뭔가 한정을 탁 짓는 것들은 오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아니나 다를까 아까 어떤 설명들이 나왔어요. 물론 저명한 의사들도 나오지만 정치인이나 교수님들도 포함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C. Admission passes are available through a website. Admission passes 뭐예요? 티켓이죠. 티켓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웹사이트 주소 얘기해 주면서 거기 가서 reserve your ticket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C가 답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D. Hospital administrators will be able to sell their equipment.
자, 병원 관리자들은 will be able to 뭐 할 수 있대요? sell their equipment. 그들의 장비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D번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틀렸다면 정말 병원 말고 뭔가 병원이랑 관련되는데 병원 말고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더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7, 8번 Part 5로 가보도록 할게요. Part 4랑 비슷하게 한 사람이 쭉 이야기해주는 담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5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바로 훨씬 4보다 더 긴 담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두 개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지 되겠죠. 자, 7번에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cial 하면은 사회적인. 팩은 꾸러미나 보따리, 우리도 무슨 팩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패키지라는 의미처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런데 wolfpack 하면은 늑대 무리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무리, 함께 사냥을 하거나 사냥을 하기 위해서 모인 동물의 무리. 그래서 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wolfpack, 즉 늑대 무리죠. 자, 그 다음 pup 하면은 새끼 강아지 혹은 그 뭐 늑대라든가 이런 것의 새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는 좀 풋내기 혹은 어린 아이를 이야기할 때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offspring 하면은 자손을 의미하는 표현. solitary 하면은 이 so 자체가 벌써 하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단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혹은 고독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encroach는 잠식하다, 뭔가 빼앗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alpha male이라고 얘기하면 그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그 수컷을 우리가 alpha ma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mono라는 말은 하나를 또 의미를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monogamous라고 얘기를 하면 일부 일처를 의미하는 형용사예요. 자, 이게 monogamy가 되면은 일부 일처제라는 명사가 되죠. 같이 알아두시고요. breed 하면은 새끼를 낳거나 알을 까거나 그 새끼를 이렇게 양육을 하는, 키우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품종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eject 하면은 쫓아내다, 혹은 추방하다, 혹은 긴급 탈출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표현. 그 다음에 maturity 하면은 성숙기 혹은 완성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7, 8번 Part 5 문제를 한번 듣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지 된다라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던 간에 이 담화가 어떤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Number 7 and 8. Wolves are social animals and tend to stay together in groups called packs. 자, wolves, 늑대로 시작을 했어요. 중심 소재가 이미 소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wolves are social animals, 즉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And tend to,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룹으로 같이 머무는데 그 그룹 뭐라고 불리우냐면 packs.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wolf pack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늑대무리. 팩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을 형성해서 함께 머무르는 그런 동물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 소재는 wolves, 즉 늑대. 그러니까 앞으로 늑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늑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These usually consist of between 5 and 12 animals. 이 팍이라는 그 무리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어떤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팍스들은 5에서 12마리 정도의 개체로 이루어져 있대요. The packs hunt, seek out shelter, and raise the young pups together.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늑대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The packs가 지금 주어고요. 거기에 이어지는 동사가 첫 번째 hunt,
두 번째 seek out, 세 번째 raise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들은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있을 만한 그런 보금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새끼들을 함께 기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아이가 하나 생기면 그 아이를 공동적으로 다 양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They also defend each other and their offspring by fighting off other groups or solitary wolves encroaching on their hunting grounds. 자, 그리고 또한 했어요. 그 팩 안에서 하는 그 행동이 또 무엇이냐, 그 특징을 이렇게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더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by fighting off other groups, 다른 무리와 싸워요. 혹은 solitary wolves, 한 마리씩 돌아다니는 늑대랑 또 싸워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길래 싸우는 거냐면 encroaching on their hunting ground, 그들이 사냥하는 그 영역을 침범한 다른 그룹이나 혼자 다니는 늑대들과 싸움으로써 서로를 보호하고 또 자식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Each pack includes an alpha male and female. 그리고 그 무리는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an alpha male and female, 그렇죠? 그 리더가 될 만한 우두머리 그 male과 female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These are the leaders of the pack and the only members allowed to breed and produce offspring. 자, 얘네들은요, leaders, 즉 우두머리예요. 그 무리의 우두머리이고 the only members입니다. 뭐가 가능하냐면은요, the breed and produce offspring. 사실 둘 다 비슷한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roduce offspring,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 reproduce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거나 breed는 전부 다 새끼를 낳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Wolves are generally monogamous, and they will mate with only one partner. 자, 늑대는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monogamous, mono라는 표현 자체가 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monogamous는 일부일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They will mate with only one partner.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한 마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Should one of a breeding pair die, sometimes another wolf will take its place. 그 번식을 함께 했던 짝이 죽게 되면 다른 wolf가, 다른 늑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네요. As wolves in the wild have 5 to 6 pups every year, packs could quickly become too large, leading to competition for food. 늑대들은 해마다 5에서 6마리의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고요.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lead to 다음이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competition for food, 즉 식량에 대한 어떤 경쟁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However, packs' numbers are naturally kept at a reasonable level by pups leaving or otherwise being ejected on reaching sexual maturity, which happens 2 years after birth.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으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해마다 이렇게 5에서 6마리의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늑대의 무리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빨리 커지겠지만 했습니다. 자, 팩 넘버는요. 저 naturally kept at a reasonable level. 굉장히 그 적절한 선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함으로써 뒤에 방법이 나와 있죠? By pups living. 그러니까 새끼가 자라가지고 떠나거나 혹은 otherwise being ejected. 즉 이제 무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On reaching sexual maturity. 자,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 성숙도에 도달한 그 새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떠나거나 혹은 무리에서 축출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sexual maturity 같은 경우는 which happens 2 years after birth, 즉 태어난 후 2년 정도 후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ese lone wolves will venture out on their own in search of a mate or a new pack to join. 자, 이렇게 떠나거나 혹은 축출된 늑대들은 will venture, 이제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는 거죠. on their own, 혼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In search of a mate,
짝을 찾거나 혹은 자기가 들어갈 만한 새로운 팩을 구해서 이제 혼자 떠나게 되는 것이죠. It can take many months to find a match, and not all will be successful. 자, 이러한 과정은 몇 달씩 걸리기도 해요. Find a match 그 mate 하는데 그 매치를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늘 successful, 즉 성공적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Those that do succeed may eventually form a new alpha pair and start reproducing. 자, 이렇게 길을 떠나서 괜찮은 그 파트너를 찾아내게 된, 그죠? 성공한 those, 그 wolves들은 may eventually form a new alpha pair, 즉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start reproducing. 앞에서 나왔던 breeding이라던가 producing offsprings라던가 똑같은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reproduce가 되겠죠. 그래서 번식을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wolfpack이 유지가 되고 또 따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무리를 만들게 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문제를 풀기가 쉬울 텐데요. 자, 7번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7. What is correct about alphas in a pack of wolves? 자, OX 퀴즈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correct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specifically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알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팩 안에서의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그 리더가 어떻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노테이킹을 해두신다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A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hey will not hunt with the other members. 그들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 사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무슨 얘기했었어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고 팩을 이루고서 걔네들은 사냥을 하거나 혹은 은신처를 찾거나 혹은 새끼를 함께 양육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걸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노테이킹을 해놓으셨다면 여기에다가 바로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겠죠. B. They are solely responsible for raising offspring.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팩 함께 그 헌팅도 하고 그 다음에 은신처도 찾고 그 다음에 자손도 함께 기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혼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C. They will find multiple mates within their pack. monogamy라고 우리가 정리했던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multiple mates가 틀린 말이라는 걸 금방 표시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D. They are the only ones that will breed and have pups. 그렇죠. alpha male and alpha female만이 새끼를 이렇게 번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낳은 새끼들을 함께 기르고 2년이 지나면 성적인 성숙기가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자기들이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wolfpack을 형성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들은 담화였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about wolves?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그 들은 담화를 통해서 늑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추론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A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It can take less than a year for them to reach sexual maturity. 자, 성적인 성숙기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요? 2년 정도, 태어난 후에 2년 정도 걸린다라는 말이 분명히 담화 안에서 등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안 걸린다라는 표현이 틀렸네요. B번은요? B. It is difficult for them to control population levels. 만일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개체가 늘어난다면 해마다 5에서 6마리를 낳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커지겠지만 이제 그 2살 정도 되면은 이제 성적 성숙기가 오고 다 떠나간다 혹은 쫓겨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늑대들이 그 개체수를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C. Those reaching maturity leave to create their own wolf pack.
그렇죠. 이렇게 성숙도에 다다른 개체는 자기의 어떤 wolfpack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이야기한 게 맞았었죠. D번이 아닌 것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어요. D. Those with pups challenge each other to be alphas. those 늑대들은요, with pups, 자식이 있는, 새끼가 있는 그 늑대들이 서로, 알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담화 안에선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화 바깥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담화 내부에 나온 내용에만 국한돼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죠. 따로 나가서 메이트를 찾게 되어서 알파 페어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wolfpack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어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알파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예상 강의를 한번 이렇게 통해서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다양한 어휘들 소리 내가면서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그러고 다음 달에 우리가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만나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